여야 대권 주자들이 속속 출마 선언하고 있죠. 남은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청와대 분위기는 어떨까요? 최근에 인사 관련 논란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 수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제 임명되신 지 한 달 정도 되셨죠? 그렇습니다. 한 달 지났습니다. 예, 시간이 어떻게 갑니까? 청와대의 시간이라는 것은 제가 문재인 정부 첫 대변인을 해봐서 잘 알지 않습니까? 예. 청와대의 하루는 아마 밖에 한 일주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한 달이 굉장히 긴 시간처럼 느껴지시는 모양인데요. 다시 박 수석님을 대통령이 부를 때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국민과 더 깊고 넓게 소통하기 위해서 정말 밖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한 3년 넘게 쌓고 들어온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는 저를 부르셔서 더 그렇게 깊게 듣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 아니셨던가 이런 생각을 하고 민심 수석 역할을 좀 잘 해달라 이런 취지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신임이 두터우신 것 같은데요. 대통령께서 요즘 아주 큰 행사로 바쁘신 것 같아요. G7 정상회의 참석, 유럽 순방 일정 여러 가지 아주 숨가쁘게 돌아갔는데 최근에 청와대에서 어떤 이벤트가 있었다면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엊그제 어떤 행사가 있었냐면 우리 부산항 신항에서 열린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 선포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근데 되게 국민들께서는 이 해운전략 그러면 어디 저 바닷가 부산 어디에서 이게 있는 일이지 우리하고 좀 먼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기억하시겠으면 2017년에 한진해운이 파산을 했는데 그 한진해운이 파산이 우리 경제와 국제 해운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무너진 해운 산업을 이제 어떻게 복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큰 과제였어요. 그래서 2018년에 저희가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거죠. 과감하고 전폭적으로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 계획이 성공적이어서요. 이번에 완전히 파산 직전의 상황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완전히 회복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운이 이렇게 재건된 것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대통령이 참석해서 해운 산업 이제 재건에서 넘어서 리더 국가가 되겠다라고 한 전략을 선포한 것이거든요. 네. 해운 매출액도 지금 올해 목표가 40조인데 이것을 70조 원 이상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너무 많이 잡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2018년부터 짧은 시간에 이걸 재건해낸 역량을 생각하면 충분하게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국가가 전략적으로 우리가 실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비전을 그날 6월 29일 현장에서 대통령께 직접 발표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전 국민과 언론이 어떤 자부심과 자신감을 좀 갖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수출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는데 대통령께서 요즘 가장 큰 고민은 뭘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라의 곳간은 아주 부자가 되고 뜨거워졌는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 일반 국민, 서민, 이 어려운 국민들의 주머니가 따뜻해질 수 있도록 하느냐. 이걸 어떻게 연결하느냐. 이것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크게 이제 어떤 이득을 본 그런 분야도 있지만 대체로 우리 국민들 대부분인 서민들이신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고용 취약계층 이런 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헌신과 희생 위해서 사실은 방역과 백신 정책을 좀 성공적으로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국가의 보답이라고 하는 것은 각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이번에 이제 추가 경정 예산, 재난지원금의 지급 이런 것으로 이제 서민 경제의 활력, 경기의 회복 이런 문제들에 지금 집중하는 가장 큰 지금 저희 관심사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그 점에서 또 상당히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좀 이렇게 두텁게 넓게 지급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추경에 대한 당정 논의를 보면은 전 국민이 아니라 소득 하위 80%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그다음에 자영업자 손실보상도 소급 적용 안 한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지난 2월 대통령 말씀하고는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비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비판도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나 아시겠습니다만 정부는 언제나 최선의 선택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최선에 가까운 차선을 선택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될 그 상황이고 또 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다만 이번에 소득 하위 80%라고 하지만 그 제외되는 상위 20%는 또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계층이기 때문에 저희는 용어로 상생소비 지원금이라고 하는데 예. 거기에 이제 그걸 통해서 보전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최하위 더 계층은 하후 상박이라고 그래서 뭐 인당 25만 원씩 재난금을 지원하는데 여기는 10만 원씩을 더해서 35만 원을 한다든가 예. 이렇게 해서 20% 80%를 기계적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 실질적으로 80%를 지원하면서도 그렇게 해서 사실상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되도록 일단 최선은 아니겠으나 최선에 가까운 가장 가까운 차선을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기대했는데 최선은 아니고 차선 정도는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최선에 예. 가장 가까운 차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 청와대 인사 문제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투기 의혹으로 직에서 물러났거든요. 그다음에 김한규 정무비서관도 농지법 위반 의혹 받고 있고요. 아니 이 김혜숙 인사수석 비서관에게 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론까지 나오고 있어요. 한 번쯤 어떤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는 이런 방식의 조치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우선 국민들 보시기에 이제 그런 시원한 조치들, 책임자에게 어떤 책임을 묻는 뭐 당연한 절차 이런 것들을 국민께서는 아마 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그것도 뭐 여러 가지 때가 있고 절차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우선은 저희들이 안에서 이 검증 시스템과 제도적 보완 이런 것들을 좀 더 잘하는 이 문제도 책임을 지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김혜숙 인사수석의 직책이 이제 인사수석이어서 인사 문제가 벌어지면 예. 당연히 인사수석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콕 찍어서 비판들을 언론에서도 하시는데 네. 사실은 뭐 짐작하시겠습니다만 그 인사수석은 여러 가지 청와대의 그 인사에 관한 인재 풀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추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증은 또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하게 되고요. 예. 또 그 이후에 이제 인사추천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에서 또 최종 후보를 추리고 이제 대통령께 보고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예. 이것이 꼭 그 인사수석만의 책임이 아니라 저희 모두 공동의 책임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책임질 부분 또 어떤 식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질책하신 대로 굉장히 그 가슴 아프게 깊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공동의 책임이다. 오늘 이철희 정무수석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데 이렇게 되면 또 두리뭉실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누군가 책임지는 모습이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니까 그런 게 오히려 낫지 않은가 하는데 시스템 강화하겠다. 공동의 책임이다. 이러면 결국은 또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거기에 공동의 책임으로 뭐 이렇게 두루뭉실 넘어가려고 하는 답변이 아니라 예. 그만큼 더 근본적인 고민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검증 방식에 대해서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종합적으로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잘 못하면 바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정치적 책임을 당장 국민이 물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저희가 소홀히 하거나 안일하게 그렇게 볼 까닭이 없다. 무겁게 그만큼 받아들인다. 그래서 누구의 책임이라기보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 더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또 다른 인사 문제입니다. 박성민 청년 비서관 임명 이후로 참 논란이 많았죠. 정부 여당은 모두 실력으로 입증하겠다. 검증받은 사람이다. 이러면서 문제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박수성님 보시기에도 그렇습니까? 직접 보셨죠? 저는 뭐 우리 박성민 청년 비서관을 당에서 최고위원을 할 때부터 잘 알고 있어왔던 사람인데요. 네. 정말 제가 여러 군데서 칭찬할 만큼 깜짝 놀랄 만한 열정과 청년으로서의 그 지혜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박성민 청년 비서관이 다는 아니지만 이 청년의 문제를 청년의 시각으로
좀 저희들보다는 훨씬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청년들께서 저에게 혼을 내실지는 모르겠지만 예. 아마 청와대 청년비서관은 청년 문제를 청년과 함께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만들어진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예를 들어서 한 50대 무슨 뭐 이렇게 되신 분을 임명했다고 하면 예. 청년 문제를 왜 50대가 해결하려고 하냐라고 또 혼을 내시지 않겠습니까? 아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이나 이런 문제보다는 저는 예. 청년 문제를 누가 가장 잘 해결할 수 있고 가장 잘 알 수 있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가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박성민 최고위원이 약관의 나이여서 이것이 오히려 불공정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은 예. 저는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뭐 결론은 그겁니다. 이제 그 청년 비서관을 정무수석실로 이관하면서 예. 정무수석 주관의 TF를 만들고 그동안에 김광진 청년 비서관이 중심돼서 오랫동안 만들어왔던 그런 많은 정책들 예. 박성민 비서관이 와서 본인의 감각으로 또 다듬고 있고요. 예. 국무총리실에 마련이 돼 있는 우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도 또 종합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청년들에게 고단한 삶을에서 벗어나서 어떤 청년으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박성민 비서관도 그렇게 일로서 그런 어떤 비판과 우려에 답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마지막으로 대선 전국 얘기 좀 여쭤볼게요.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사퇴했어요. 문재인 네. 대통령께서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 상당히 유감을 표현하신 거거든요. 청와대에서 최 전 원장의 사퇴를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예. 뭐 최재형 원장의 어떤 개인의 정치 행보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네. 정말 국민을 위해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금과 옥조처럼 강조해왔고 그런 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개인의 정치 행보를 할 것처럼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임기를 중간에 스스로 그만두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중립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해친 것이죠. 예. 따라서 재임 중에 있었던 그런 최 전 감사원장의 행보가 과연 중립과 독립을 보장할 만한 것이었는가, 국민을 위한 것이었는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네. 역대 감사원장을 보면은 대개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쉽게 얘기하면 교체가 된 케이스가 있고요. 네. 국무총리로 발탁이 돼서 감사원장을 그만두신 케이스가 있어요. 예. 있는데 본인 스스로 보장된 임기를 이렇게 그만두고 예. 정치를 하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본인의 스스로 임기를 그만둔 첫 선례입니다, 이게. 아하.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히 우려를 하시는 거죠. 그분이 뭐 네. 정치를 하시든 말든 대통령께서 그거야 뭐라고 하시겠습니까만 네. 그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통령께서 우려를 하신 것입니다. 예. 청와대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지금 재판받거나 수사받는 비서관이 아직 퇴임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걸 네. 일컬어 원희룡 지사가 그게 네. 나쁜 선례다. 네. 이러면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원희룡 지사님의 그런 비판도 타당하죠. 네. 뭐 저희들이 그걸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진석 상황실장은 지금 상황실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업무상 이 엄중한 코로나 방역과 그다음에 백신 이 모든 문제를 지금 아울러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파악해야 하는 그런 업무의 특성상 예. 어떤 그 직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청와대에 유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충분하게 다 인식하고 있고요. 이광철 비서관은 기소가 되어서 이제 재판을 받겠지만 어쨌든 그 민정수석실이라고 하는 곳이 결과적으로는 그런 기관을 폭넓게 이렇게 바로 봐야 되는 관련이 있는 수석실이기 때문에 예. 본인의 업무가 아마 그것과 직접 관련은 없다 하더라도 그런 포괄적으로 영향이 있을까 봐 그걸 염려해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국민의 비판의 그 눈높이에는 100% 맞지 않을 수는 있으나 예.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합당한 조치들을
스스로 하고 있고 또 대통령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납득할 만한 마무리를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이틀 전에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 연설문 들어보니까 거의 반문재인 정부 투쟁 선언이에요. 비판 안 한 게 없어요. 조목조목 그냥 강하게 비판하더라고요. 한때는 이 정부 검찰총장이었는데 이런 비판 들으실 때 어떠셨습니까? 예, 제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으로서 그 정치인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마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전 총장의 선언문을 보면 저희 문재인 정부를 그렇게 정말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비판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 한 말씀 사적으로 붙이자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대한민국을 미래로 어떻게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큰 비전을 국민 앞에 제시하고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결과적으로는 캠페인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첫 출발이 본인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 나의 정치 철학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전임 정부, 자신이 몸담았던 정부에 대한 비판, 그것도 본인의 한정된 시각으로 본 편향된 비판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만 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국민 앞에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는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일단 오랫동안 목말라왔던 국민들에 대한 첫 출마 선언으로서는 예의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의가 아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요. 검찰총장, 감사원장 이렇게 줄줄이 임기를 다 마치지도 않고 정치적인 어떤 행보로 나가는 연이은 현상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또 한편으로 걱정도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일련의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그런 상황을 평가할 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다만 대통령님께서 앞에 말씀하신 대로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남긴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대통령님의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치권의 대선 시계도 빨라지고 있고요. 이제 소통수석으로서 남은 임기를 또 수행하셔야 되는데요. 심경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떤 한 말씀 소회를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늘 정치권은 국민의 눈높이를 이야기합니다. 저도 국민의 눈높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눈높이가 어디에 있을까를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국민의 눈높이가 진짜 이 눈에 있는 줄 알고 청와대, 정부가 고개를 쳐들면 그것은 국민의 눈높이를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고 오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국민의 눈높이는 눈에 있지 아니하고 국민의 심장의 고동소리에 있다.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려면 청와대와 정부는 허리를 숙여서 국민의 가슴에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귀를 기울여 갖다 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국민의 눈높이는 국민의 심장 소리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민심수석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민심수석, 소통수석으로서 앞으로 할 일이 많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었습니다.